내가 정말로 평생 웨이트리스로 일해야 한다면 이미 충분하다. 멜리사는 불평을 하고 짜증스럽게 쟁반에 있는 접시를 싱크대에 던졌는데 예처롭게 땡그랑 소리가 났다. 아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 어서 왜 또 화를 내는 거야? 그녀의 친구를 진정시키세요.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평생 봉사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멜리사는 고집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그만뒀고 당신 남편은 뭐라고 말할까요? 알라나가 물었을 것 같나요? 당신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결혼할 때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에게 온 세상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장, 돈, 나는 그것에 반했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돈과 그 사람을 위해 그는 약속대로 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떠나겠습니다. 멜리사는 남편이 직장에서 집에 오기를 간신히 기다리며 저녁에 큰 소리로 문을 쾅 닫고 카페 부엌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멜리사는 문간에서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가브리엘, 저는 오늘 웨이트리스 일을 그만뒀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멜리사는 양손을 옆으로 눕히고 반항적인 자세로 서서 자신의 결정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일을 마치고 지쳤지만 아내를 만나면 저녁 식사 시간이 금방 다가오지 않을 것을 알고 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지만 아내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사업을 계획해왔지만 오래전부터 사업을 계획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업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세부 사항을 좀 더 해결하고 싶었지만 화가 난 아내를 더 이상 화나게 하지 않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멜리사에게 앉았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잡고 그녀를 부엌으로 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멜리사는 불만스럽게 투덜대며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오랫동안 터키 과자를 만들 카페를 열고 싶다고. 당신이 터키에서 신혼여행을 갔을 때 용암이나 모자 루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멜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격려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게이브리엘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의 목록을 가지고 있었고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는 대출을 받았고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에 차를 담보로 세워야 했지만 부부는 둘 다 그들의 벤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5년 동안 함께한 끝에 당신은 가치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멜리사가 내일 문을 연다고 하더군요. 잘 되길 바랍니다. 멋진 팡파르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제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 급여를 절약하기 위해 카운터 뒤에 혼자 서십시오. 처음에는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옆집에 터키 과자도 판매하는 카페가 열릴 때까지 새로운 장소로 왔습니다. 대형 체인의 일부였으며 가격은 거의 같았습니다. 멜리사와 가브리엘이 부부에게 청구한 비용의 절반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고안했지만 경쟁업체는 가격으로 인해 단순히 두 곳을 파기했고 어느 날 밤 배선이 단락되고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모든 장비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멀리서와 게이브리엘은 수리하거나 복원할 돈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문을 닫았고 그들은 미지급 대출을 받았습니다. 멀리서는 비서로 일했고 게이브리엘은 이교대로 택시로 일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야. 이건 정말 미친 고통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라나. 멜리사는 분개하여 친구를 바라보았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알라나는 얼굴에 주름을 잡았지만 그의 조카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쌍한 가브리엘, 그 사람이 안타깝네요. 당신이 그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군요. 나는 이미 대출을 받았어요. 멜리사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소리쳤습니다. 어쨌든 상사가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출장에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과 바람을 피울게요. 어디 보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지 않으면 뭔가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 친절한 남편이 다른 짓을 할 거야. 바보 같은 알라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멜리사는 그녀의 경솔함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일이었다. 알라나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고 멜리사는 그녀의 상사와 불륜을 시작했다. 그녀가 갈 때 그 남자는 그녀보다 거의 30살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배가 불룩하고 살찐 빨간 코를 가진 심술궂은 노인이었지만 멜리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새 차를 타고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그녀에게 수도로 함께 이사하자고 요청했지만 멜리사는 가브리엘을 너무 빨리 떠나기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를 잘 대해 주었고 자유는 가능한 한 열심히 일했고 그의 조카 타라를 돌보았습니다. 멜리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약간의 숙고 끝에 여전히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멜리사는 남편에게 어떤 설명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가 없는 동안 그녀는 짐을 싸왔습니다. 집에서 그녀의 전화를 차단하고 메모를 남기지 마십시오. 그녀는 차 앞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애인은 운전대 뒤에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뚱뚱한 작은 손가락으로 다리를 얹고 멜리사는 뒤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손을 내밀고 마침내 활짝 웃었다. 그리고 집에 오는 더 젊은 사람을 찾으세요. 가브리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아내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타라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가브리엘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멜리사 이모가 꼭 돌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브리엘이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님. 가브리엘은 멜리사가 그에게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누군가가 그녀를 납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경찰에 갔지만 그들은 그저 웃었습니다. 27년 동안의 외출에 지친 불성실한 아내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가브리엘은 이미 두 번째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첫째, 그의 여동생이 그의 보살핌에 맡겨진 채 죽고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그의 여동생이 죽고 딸이 그의 보살핌을 받고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그의 여동생 외에 그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둘 다 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을 때 타라 가브리엘은 자신이 그런 운명의 타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어린 소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완전히 낙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일어나 출근하고 로봇처럼 필요한 일을 다 하고 저녁에는 잠이 들었습니다. 지쳐서 몇 년이 지나고 올 가을 타라는 학비를 벌기 시작했지만 작은 마을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 가브리엘의 오랜 친구 톰이 몇 년 전에 수도에 온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브리엘 안녕하세요. 그는 3년 동안 한 번도 통화를 하지 않은 채 유쾌하게 그에게 기름칠을 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친구입니까? 가브리엘이 대답했어요. 나쁜 생각하지 않으니까 전화했어요. 방금 당신 여동생이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후 당신 아내가 사라졌어요. 당신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가브리엘 나도 몰랐기 때문에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제 마침내 좋은 주제가 생겼습니다. 수도에서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탐 게이브리엘이 어떤 직업을 요청했는지 그는 탐이 어리석은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진지한 사업가인데 직원을 늘리고 있는데 좋은 운전사가 필요해요. 내가 즉시 당신에게 추천했어요. 좋은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여기로 이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를 임대하고 조카를 위해 좋은 학교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브리엘은 당연히 바로 동의했어요. 그는 테러와 함께 도시로 이사했고 소녀는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조카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라야 했습니다. 소녀는 삼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벌써 아침을 만들어주거나 일하러 삼촌의 셔츠를 다림질까지 해줘서 타라 너는 내 황금딸이야. 가브리엘이 조카가 만든 샌드위치를 씹었다고 했어. 너도 배낭을 두드려 입었지. 너가 옷을 입혀서 숙제도 했고 아침 식사도 잘 만들었어. 얘야. 게이브리엘은 웃었습니다. 그의 상사인 벨 씨는 매우 정중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사업가였으며 첫 만남에서 그는 항상 직원들의 충성심과 좋은 서비스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아두며 게이브리엘은 자신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일하는 집에서 상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는 엘러노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가사도우미였습니다.
25세의 예쁘고 젊은 여성 엘러노어가 게이브리엘 자신과 시시덕거리지 않았다면 결국 그는 감히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친구가 되었습니다. 엘러노어는 그녀가 조부모님에 의해 자란 마을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늙었고 그녀는 자신을 부양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이브리엘은 엘러노어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녀 같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조카를 혼자 키울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녀를 전혀 키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싱긋 웃으며 그녀가 나를 돌봐주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엘러노어 새 운전자를 정말 좋아했고 그녀는 오직 여자만이 테러를 만나 즉시 어린 소녀를 좋아하게 되면서 점차 그의 삶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숙한 여인의 눈으로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친구가 되었습니다. 엘러노어는 테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숙제로 때로는 저녁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게이브리엘이 직장에 늦으면 그들은 결국 친구가 되었습니다. 엘러노어는 테러의 숙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게이브리엘이 직장에 늦으면 콕의 저녁 식사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고 그녀는 필요할 때 밤새 머물러둠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에마어 벨 파티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늘은 큰 일이군요. 게이브리엘 벨 씨는 기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3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벨. 게이브리엘 씨는 상사가 파티에 참석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 도착해서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보스가 나가서 가브리엘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세요. 차에서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면 당신이 거기에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묻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이해해 주세요. 일행은 마음을 바꾸고 수영장으로 접근했습니다. 보스는 가브리엘을 옆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몇몇 거물들이 앉아있는 근처 파티오로 갔습니다. 가브리엘은 물속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소녀들을 바라보며 멜리사가 수영하고 있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소녀들 사이에서 그녀는 수영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녀를 둘러싼 세 남자의 농담에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멜리사 가브리엘은 수영장 가장자리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다면 그는 가브리엘이 현재 충격에 빠졌다는 것 이상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거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멜리사는 재빨리 수영장에서 뛰어내렸고 아무도 가브리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 가브리엘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브리엘 안녕하세요. 멜리사도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여기 당신은 방금 진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흥분하여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설명도 하지 않고 도망쳤고 당신은 남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가브리엘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충격을 이겨내지 마세요. 멜리사는 뒤를 돌아보며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가브리엘에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난 당신을 그렇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다가 부자 노인을 만났어요. 그는 쓰러졌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여기로 이사하려고 했어. 그 사람이 내가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떠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악당이 나를 더 어린 여자 때문에 버렸어. 말 그대로 살 것이 없어서 너에게 돌아올 수 없었는데 나는 멜리사가 그의 손을 꼭 쥐고 애원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탈출 후에 나를 차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간단히 말해서 나는 여기에서 돈을 잘 받는 에스코트 서비스에 들어갔고 이제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은 한때 깊이 사랑했고 무엇이든 기꺼이 해주고 싶었던 아내를 바라보며 이제는 낯선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멜리사는 입술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부어올랐고 수영장에서 놀다가 얼룩덜룩한 검은 화살 그녀는 문란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가브리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브리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침내 그가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부유한 친구들에게 그리워서 빨리 가는 모습이 역겹기 때문입니다.
너 아니면 월급 못 받을 텐데 멜리사를 수영장 쪽으로 밀어붙였어. 오 가브리엘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 아직도 내 남편이 말하길 멜리사는 너 남편이 아니라고. 가브리엘은 이를 악물고 이제 집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빌라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오해일 뿐입니다. 내가 당신을 수영장에 던지기 전에 나에게서 물러나십시오. 가브리엘은 숨을 내쉬며 멜리사에게서 구겨진 재킷을 힘차게 펴었습니다. 멜리사는 옷깃을 잡고 수영장을 따라 걷는 것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멜리사는 얼어붙어 남편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존심은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가브리엘이 항상 사과하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익숙했습니다. 조합에서 멜리사는 발을 헛디뎌 달려가 그의 등을 붙잡을 뻔했다. 가브리엘 용서해줘. 그녀는 소리쳤다. 이제 모두가 이 컵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이 괜찮다. 벨 씨는 가브리엘에게 말 없이도 이 소녀가 아마도 그 사람의 전 운전사였을 것이고 그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아가씨, 당신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상사가 멜리사에게 물었고 그의 파트너에게 돌아서서 그녀를 데려온 곳에서 돌려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들이 괴롭히는 것이 귀찮습니다. 내 운전사, 어서. 파트너가 몸을 흔들고 조용한 멜리사에게 손가락으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요. 내 스타. 멜리사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의 운전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맨션 주인이 멜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 여자가 옹알이를 해서 미안해. 여자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사원에서 손가락을 비틀고 있는 동안 아무도 그런 부유한 고객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 혼란스러워서 그리웠던 동생인 줄 알았어. 사우나에 가자고 이해해. 곧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맨션 주인은 멜리사가 집에 들어오면서 다정하게 등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을 간절히 바라보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떠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빚을 어깨에 짊어진 채 그녀는 종종 그가 자신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돈과 오락이 충분하길 바랍니다. 가브리엘은 걱정하고 정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타락한 여자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 3년 전에 그를 위해 죽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고 가브리엘이 자신이 잔인하게 속이고 조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마치 산이 그의 어깨에서 걷혀졌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엘러노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게이브리엘은 그 소녀를 보면서 생각했고 그녀는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테러는 젊은 사람들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엘러노어는 마침내 친구가 아닌 여자로서 그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몇 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엘러노어는 게이브리엘에게 시골로 이사하여 에마어 벨을 위해 일하면서 몇 년 동안 돈을 절약한 천연 제품으로 농장을 지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을은 도시에서 불과 10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에마어 벨은 아이디어를 지지했고 그들이 제품에 대한 고객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항상 그녀가 게이브리엘에게 요청한 좋은 일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귀하의 사업을 홍보하십시오. 화학 물질이 없는 신선한 농촌 제품은 우리 시대의 추세입니다.